교과서 76쪽부터 시작하는 2단원 문학으로 느끼는 삶 소단원 2 삶을 말하는 문학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입니다. 문학 작품에는 창작 당시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과거에 쓰인 문학 작품을 읽으면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의 정서 그리고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 이런 것들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쓰인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노새 두 마리라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 작품을 읽고 반영된 과거의 삶을 그 소설 속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삶과 비교하며 내용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 노새 두 마리라는 소설 속에 나와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의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사건이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성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교과서 76쪽 생각열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과거의 교실은 현대의 교실과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지금 이 사진은 옛날 학교의 교실 모습을 박물관에서 재현해 놓은 사진이고요. 오늘날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점이 일단 다른가요? 그렇죠. 이 교실 중앙에 이렇게 석탄 난로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천장에 달려있는 그 에어컨에서 히터가 나오죠. 그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서 교실이 따뜻해지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석탄 그 난로로 교실을 따뜻하게 했었습니다. 이 석탄 난로는 당연히 연기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환풍구, 배기관이 있어야 돼요. 이 배기관을 창문 뚫어서 내보내는 그 나오는 그 석탄 연기, 석탄이 타면서 나오는 그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 거죠. 일단 그리고 책상도 약간은 다릅니다. 다 나무 책상이고요. 요즘은 그래도 여러분들 왜 허리 이렇게 굽지 말라고 좀 여러분들 허리 라인에 맞춰서 그 편한 의자로 많이 바꾸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책상 높이도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다 딱딱한 나무 책상, 나무 의자에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당연히 교실 앞에 이렇게 칠판이 있어야 되고 태극기 있고 그 다음에 급훈, 교훈 이렇게 액자에 들어가 있는 거 요거까지는 요즘의 모습과 또 똑같죠. 옆에 이렇게 시간표도 있는데 요즘 시간표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요즘 시간표는 이렇게 프린트 하잖아요. 그 칼라 프린트로 해서 예쁘게 그림 씌워가지고 앞에다 딱 붙여 놓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이거 손글씨로 쓰신 겁니다. 옛날 선생님들은 성적표도 다 손으로 쓰셨어요. 시험 문제도 심지어 손으로 써서 출제를 했었다고 하니까. 저 초등학교 때도 그 성적표가 그 기본 틀 같은 거는 이제 프린트가 되어 있지만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다들 손글씨로 짧게라도 손글씨로 좀 써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여기 벽에 보면은 뭐 유관순 그리고 여기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이쪽에는 안창호 선생님까지 해서 위인들의 사진이 또 이렇게 벽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요 앞에 여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발로 밟아야 소리가 나는 피아노 풍금이라고 하는데 그 풍금도 교실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음악 시간 같을 때 풍금을 이렇게 밟아가면서 연주를 해주면 학생들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거죠. 선생님 초등학교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요 풍금을 담임 선생님이 연주를 해주셨었는데 3학년, 4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풍금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져 있고 그 안에 그 디지털 피아노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갖다 놔서 선생님이 이제 디지털 피아노로 연주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풍금을 본 세대는 아닐 겁니다. 선생님 때까지는 좀 봤어요. 또 선생님이 다녔던 학교가 좀 오래된 학교여가지고 풍금은 선생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그 옛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과거의 그 교실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과 비교를 해봤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간접 체험, 사진을 통해서도 과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것처럼 과거의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노새 두 마리, 즉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을 읽으면서 오늘날과 또 다른 점, 하지만 1970년대든 2020년이든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보편성, 시대를 관통해서 비슷한 점,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고, 또 1970년대에만 있었던 어떤 소재, 1970년대만 볼 수 있었던 어떤 풍경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사회문화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소재들도 찾아보면서 소설의 내용을 감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통해서 오늘날에 주는 메시지, 그리고 과거의 그런 특수성, 보편성을 찾아보는 시간.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소설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노새 두 마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2명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설의 서술자는 나입니다. 자, 그러면 나가 나왔으니까 나가 서술자면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나가 진짜 주인공이냐 아니면 이 나가 다른 실제적인 주인공을 관찰하는 입장이냐에 따라서 시점이 또 달라질 텐데 실은 이 나는 서술자이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그 밑에 있는 아버지가 실질적인 주인공인데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나아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관찰한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이 나는 어떤 아이냐면요. 변두리에 사는 아이로 아버지의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서술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노새를 정성껏 돌보는 사이에 이 노새와 정이 드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노새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는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죠. 아버지와 함께 노새를 찾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왠지 이 얘기에서 노새가 뭐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나 봅니다. 자, 그것도 뒤에 가서 보죠. 자, 아버지와 함께 노새를 찾으러 다니면서 점차 아버지의 삶과 가장으로서의 그 삶의 무게, 비애를 이해하게 되는 좀 철이 들어가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자, 아버지는 어떤 인물이냐? 나의 아버지겠죠. 자, 시골에서 그 말을 모는 일을 하시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노새 마차로 연탄을 배달하는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노새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며 도시화 산업화된 현대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진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인물의 소개를 봤으니까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소설 속에서 전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설의 발단 부분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77쪽 발단 부분부터 볼게요.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아버지는 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저만치 앞에서부터 마차를 3개 몰아가지고는 그 힘으로 하여 단숨에 올라가곤 했다. 그러나 이 작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더러는 마차가 언덕의 중간쯤에서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주춤거릴 때도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마에 심줄을 잔뜩 돋우며 이랴, 이랴 하면서 노새의 잔등을 손에 휘감고 있는 긴 고삐줄로 3번, 4번 후려쳤다. 노새는 그럴 때마다 뒷다리를 바득바득 바둥거리며 안간힘을 쓰는 듯 했으나 그쯤 되면 마차가 슬슬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리기는 할망정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다. 자, 일단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소설의 처음 부분이죠. 자, 그런데 골목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골목은 매우 가팔랐다고 하죠. 근데 이 가파른 골목을 아버지가 노새 마차를 몰면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장면입니다. 자, 왜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이 노새 마차를 통해서 집집마다 연탄을 배달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어떻게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리 추진력을 받아서 단숨에 오르면 제일 좋지만 이 작전이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가끔씩 이렇게 언덕의 중간쯤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주춤거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노새한테 채찍질을 하면서 막 올라가려고 하고 노새 역시 막 안간힘을 써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차는 슬금슬금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기만 하는 이 장면이 소설의 시작 장면이에요. 자, 지금 이 장면만 봐도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고달프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겠구나. 연탄 배달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런데 노동의 강도는 굉장히 많은 거죠. 에너지 소모는 많지만 돈은 적게 버는. 그래서 좀 고달픈 삶을 살고 계시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부분부터 요 네 번째 줄까지 이 장면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 가파른 골목을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하고 고달픈 아버지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이라는 공간은요, 이제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골목은 구동네와 새동네를 경계짓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이 매우 가팔랐다라는 것은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걸 상징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그 고단한 삶을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작품, 과거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의 삶의 그런 1970년대면 1970년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소재를 찾아가면서 읽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보기 힘든 무언가가 지금 나와 있어요. 1970년대에는 볼 수 있었지만,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볼 수 없고 그래서 그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나타내는 소재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마차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마차인데 이 마차가 사회문화적 상황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좀 하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진한 연두색, 약간 풀빛이라고 할게요. 풀빛 색깔? 풀 색깔라는 이 네모칸이 쳐져 있는 소재들은 모두 다 사회문화적 상황을 나타내는 소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 노새가 그 가파른 언덕을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는 존재잖아요. 이 노새는. 그래서 이 노새가 채찍질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이 가파른 그 골목을 올라가려고 하는 이 장면. 노새는 그럴 때마다 뭐 뒷다리를 바득바득 바둥거리면서 안간힘을 쓰는 듯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 장면도 역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뭘까요? 그렇죠. 평상시 이 노새의 힘겨운 삶. 약간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노새가 굉장히 이 분신 같은 존재죠. 서로 닮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이 나가
아버지하고 노새가 닮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둘 다 이렇게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있다. 어떤 도시 소시민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가면서 더 내용을 파악하면 됩니다. 물론 마차에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에도 차이는 있었다. 적게 실었을 때는 그깟것 달랑달랑 단숨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런 때는 드물고 대개는 짐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다. 가득 실으면 대충 500장에서 600장까지 실었는데 아버지는 그래야만 다소 신명이 나지 200장이나 300장 같은 것은 처음부터 성이 안 차는 눈치였으며 100장쯤은 누가 부탁도 안 할 뿐더러 아버지도 아예 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자,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항상 아버지는 싣고 다니시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당연히 짐이 적으면 그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가 훨씬 쉽겠죠. 하지만 항상 이렇게 많이 아버지가 싣고 다니고 100장은 뭐 취급도 안 하니까 그래서 더 이 가파른 골목을 올라가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일단 지금 이 부분에서도 요즘은 잘 안 쓰지만 1970년대 때는 집에 불을 떼려면 이게 없으면 불을 못 떼는 그런 소재가 있어요. 이 당시에 1970년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보여주는 소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바로 연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탄을 많이 실어야지 돈을 많이 벌 테니까 아버지는 뭐 무리를 해서라도 막 500장, 600장씩 싣고 매번 이제 그 길을 올라가는 거죠. 이 연탄은 아버지의 직업을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득 싣고 다니는 이유는 힘들고 고되어도 생계를 위해 연탄을 많이 배달하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교과서 78쪽입니다.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두서너 장을 사서는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그랬는데 2, 3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갔다.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그물 긋듯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답니다. 자, 바로 이 동네, 변두리 동네가 바로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자, 이 변두리 동네에는 당연히 그날 벌어먹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겠죠. 그랬다 보니까 이렇게 연탄 배달을 대량으로 많이 시키는 집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그냥 두서너 장 사가지고 집으로 들고 와서 그날 떼고 뭐 없으면 춥게 지내고 뭐 이런 동네였던 거지. 자, 그랬는데 이 동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냐? 그렇죠. 2, 3년 전부터 집터가 다져지기 시작하더니만 하나둘씩 문화주택이 들어섰대요. 문화주택.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판자촌, 판잣집 같은 거의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2, 3년 전부터 새로운 신식 주택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주택을 이제 문화주택이라고 불렀는데 이 문화주택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1970년대 때 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판잣집이 아니라 제대로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그 슬래브 지붕에다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지은 제대로 된 집을 문화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 소재 역시 당시 1970년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보여주는 소재가 될 수 있겠죠. 이것도 하나 체크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문화주택이 들어서는 2, 3년 전부터의 이 동네에 생긴 변화, 이 부분이 바로 1970년대 도시화가 진행되던 사회적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제법 그럴싸한 동네 꼴이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판잣집,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그 문화주택이 들어선 그 동네하고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그물긋듯 나누어져 있었대요. 자, 이 부분.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어떤 걸 이제 나타내는 거냐. 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구동네와 새동네가 나뉘어져 가지고 동네끼리 서로 단절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좀 교류도 서로 없었겠죠. 구동네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 반면에 그 새로 문화주택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닐 거잖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 지은 집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제적 수준의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해서 서로 좀 교류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네가 서로 단절된 상황을 이렇게 장면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볼게요.